여러분 그 전반부에 하는 거에 대한 질문. 어, 이 지금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마 실제 그 머리 브레인하고 뭐 비슷하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브레인에 뭐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신호가 위로 가고 또 뭐 이로 가고 뭐 그런 구조 어, 때문에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그러니까 리니어 인덱스 펑션을 여러 개 쓰는 거죠. 리니어 인덱스 펑션을 그 각각 뉴런이 리니어 인덱스가 들어간 난리니어 펑션인데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그 난파라메트릭스 리더리처를 보면 인덱스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싱글 인덱스 모형, 멀티플 인덱스 모형.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이 멀티플 인덱스 모형의 이제 일종입니다. 어, 사람들이 난파라메트릭스 하자고 막 싫어하죠. 뭐 난파라메트릭스 듣기도 부담스럽다. 근데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 아 좋다고 그 조삼모사 그 머신러닝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그러니까 난파라메트릭스예요. 어, 사실 여러 방법을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미네이트 하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 중에 뉴럴 네트워크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랜덤 포리스트인가요? 우리 이제 아직 안 했지만 그것도 뭐 잘 된다고 하는데 뭐 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도미네이트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아까 본 거랑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 데이터를 다섯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를 마지막 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피팅은 이제 그룹 1에서 4까지만 가지고 피팅을 하고 프리딕션을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한 이유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인샘플 프리딕션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샘플 프리딕션도 잘한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은 별로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 트레이닝 셋에서 OLS 한 거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프릭션 한 건데 인샘플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훨씬 잘했는데 아웃 오브 샘플에서는 조금만 잘했죠. 한 번 더 해보면 또 지금의 경우는 훨씬 잘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데이터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네, 여간에 인프루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지금 카디널,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Y를 썼기 때문에 조금 간단해졌는데, 만약에 Y가 바이너리거나 캐티고리컬이면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간다기보다는 한 스텝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걸로 파이널 가장 탑 레이어에서 이걸로 끝났거든요. 이걸로 프리딕션을 했는데, 만약에 Y가 캐티고리컬이면 더미를 만들어 갖고 캐티고리컬 별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걸로 프리딕션을 하겠죠. 그 스텝이 이제 여기서 엑스트라 스텝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 더 스텝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사진에 그 차가 있냐 없냐, 그거를 예측하려고 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차를 정의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용이 너무 잘 안 돼서 그냥 이제 차가 있는 사진하고 없는 사진을 이제 놓고요. 그 사진의 그 픽셀을 이제 인풋으로 X로 해서, 이제 아웃풋은 이제 바이너리죠. 사진에 차가 있으면 Y가 1 아니면 0.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만 장쯤 이제 가지고 그 데이터 XY 데이터 갖고 지금 요 파라미터를 구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그 레이어가 3개일 때 파라미터들이거든요. 탑 레이어 그다음에 1, 2, 3.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구합니다. 사진의 픽셀, 그리고 Y는 이제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진이 딱 나타나면 그 머신이 새로운 사진의 픽셀을 X로 쭉 놓고 이제 그 X 값을 이제 사진을 보고 X 값을, 그 픽셀 값을 이제 뭐 그 블랙이다 화이트다 픽셀별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픽셀별로 얼마나 그뭐 이제 진하냐, 그 데이터가 이제 X가 되겠죠, 픽셀별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진이 새로운 게 오면 요 값을 넣어서 Z3 만들고, 그러니까 바텀 레이어에서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서 세컨 레이어에서의 뉴런 만들고, 포스 레이어의 뉴런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확률을 이 로지스 펑션으로 계산을 하겠죠, 기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 0.5보다 크면 이제 Y가 1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이 사진에 차가 있다. 아니면 뭐 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또 우리가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프리딕션 에러가 낳는 컨시퀀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yes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yes 했다가 틀렸을 때 비용이 굉장히 크면은 여기서 좀 더 신중하게 프리딕션을 하겠죠. 이게 0.5가 아니라 뭐 0.8좀 넘어야 yes로 하고, 안 그러면 이제 no 이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캔서가 있다 없다 사진에,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게 했을 때 틀릴 때 하고 없을 때 할 때 틀릴 때 하고 에러가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게 낫겠죠. 뭐 나중에 난리 치겠지만 그래도 없다고 했다가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내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 호텔에 이렇게 묵는데, 호텔 그 이제 화장실의 변기가 굉장히 그 뭐랄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변기에 그 위에 완전히 커버가 있고 이제 시트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넛처럼 생긴 거 위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래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남자한테 소용이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는 이제 토일릿이 사진을 딱 찍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을 한 다음에 알아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잘못 클래스파이 하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다를 거다. 만약에 내 여자인데 나를 남자로 봤다. 그 굉장히 그 분개할 여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토일렛을 막 깬다든가 비용이 다르겠죠.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면 싫어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진 이거 세이브 안 한다고 해도 어. 아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판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비용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이 만장이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사진에서 어 사진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의 그 미러 이미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거울에서 본 것 같은 그 앞 좌우가 바뀌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또 오리지널 사진에서 어떤 부분을 뭐 없앴다든가 아니면 뭐로 바꾼 사진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다 데이터가 되니까 이제 기계가 이제 우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뉴런은 또 랜덤하게 드랍 아웃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 하다 보면 어떤 뉴런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쓰이고 어떤 거는 이제 안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런 때를 생각해서 드랍 아웃도 시키고요. 뭐 그런 뭐를 드랍 시킬 거냐, 뭐 랜덤하게 이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 거는 그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래 뉴런이 위에 모든 뉴런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숫자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그 커넥션은 이제 스킵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링크를 이제 스킵할 거냐. 근데 이렇게 드랍아웃을 시키거나 그 커넥션을 스킵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올린다 그래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워낙 많거든요. 근데 파라미터가 많으면 아웃 오브 샘플 프리딕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이제 임프루브를 하는 거죠.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이와 같이 해서 그 라토처럼 오버피팅을 패널라이즈하는 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람다를 또 골라야 되니까 람다는 또 뭐 우리 하던 대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 이제 라쏘 페널티 텀을 넣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금 전에는 가장 베이직한 거, 그러니까 사진에 뭐 차가 있다 없다, 암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다음 레벨은 차가 있으면 어디 있느냐. 그 여러분 그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박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가는데 이 박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웃풋을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4개를 만들어서 Y1이 그 박스의 이제 width고요. 그다음에 Y2가 박스의 height. 그리고 Y3, Y4가 각각 그 박스의 오른쪽 위점의 그 좌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박스의 그 로케이션의 코너, 오른쪽 위 코너의 좌표를 찍어주는 거고, 이게 박스의 그러니까 위스하고 하이트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Y를 우리가 또 프리딕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차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가 어디 있느냐, 그 박스를 가지고 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사실은 한꺼번에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써서 만약에 그 위스가 0이거나 하이트가 0이다라고 나오면 이제 그 박스가 그냥 점이 돼 버리니까 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위스가 y1이고 이게 y2고 요 점이 이제 y3, y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요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y1, 2, 3, 4를 이제 프리딕션 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프리딕션 했을 때 위스나 하이트가 0이라고 프리딕션이 되면 그러면 이건 없는 거다. 차가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맥스 풀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인풋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픽셀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걸 픽셀을 다시 부분 그 서머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머라이즈 하냐면 픽셀을 약간 다 덩어리로 한 다음에 한 덩어리에서 가장 큰 값을 대표 값으로 쓰는 거를 이제 맥스 풀링 한다고 해요. 이거는 라지스 넘버를 쓰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줄이는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이제 1, 2, 3, 4는 요거는 그 싱글 오브젝트를 이제 로케이트하는 그 작업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멀티플 오브젝트를 뭐 로케이션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가면 그 오브젝트가 이제 뭐냐 그거를 이제 클래시파이하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뭐냐 그런 것도 다 프리딕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안에 멍멍이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주인하고 그 주인의 뭐 펫이냐 아니면 강도랑 그 집 지키는 개냐 그런 거를 이제 가려내야겠죠.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담이냐면 그 자율주행하는 차가 이게 결국 완전히 완벽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자율주행하는 카가 어떤 산에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같이 그런 게 있는데 그 한쪽을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길 앞에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멈출 시간이 없고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칠 거냐?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 어린 애가 있고 왼쪽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에이 나이 많은 사람을 쳐야지. 그 또 하나 옵션은 이제 차가 이제 절벽 아래로 자살하는 거죠. 탄 사람을 죽이는.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결정은 이거 머신이 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머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이 해야겠죠. 애가 나오면 애 살리고 너는 뭐 패센저랑 같이 죽던가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을 그냥 치던가 이런 문제 이제 동작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판단이 뭐 100%인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애가 있는데 뭐 얘는 어린애일 확률이 0.5다 뭐 아니면 0.99다 0.99면 아 분명히 살려야지 이렇게 될 텐데 0.5면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있고 이 에러 레이시 막 그
내 판단이 정확할 그 확률이 이렇게 높더라도 이 자율주행차가 그 위험한 순간을 만나는 일은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막 그런 다른 업적을 만나면서 어 아무리 작은 확률도 누적되면 사고가 날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담을 하고 있고요. 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지금 이제 리그레션 트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리그레션 트리는 사실은 뭐냐면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오 리그레션 트리 이제 칼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칼트에서는 모든 x 변수가 더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 더미를 가지고 둘로 가릅니다. 계속 둘. 그래서 계속 가지치기를 해요. 계속 둘 바이너리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한 그룹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변수를 범위 변수를 하나 구해서 둘로 나눕니다. 범위가 1이고 2.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또 다른 변수 범위 변수를 가지고 둘로 나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주행차고 그래서 끝에 부분을 그 터미널 노드라고도 부르고 리프라고도 부른다. 리프, 이 트리의 리프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멈추느냐? 뭐 몇 가지 그 스타핑 그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프당 뭐 업저베이션 수가 한 최소한 얼마는 돼야 된다.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된다. 근데 숫자가 5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멈추든가요? 아니면 그 리프에서 더 이상 그 뭐 가를 더미가 없다든가, 왜냐면 다 더미 값이 같아서, 아니면 그 리프에서 y 값이 다 똑같다. 그럼 뭐 더 이상 그 나눠봐야 y를 이제 프리딕트 하는데 이제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리프를 쭉 가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더미 값이 뭐 뭐뭐뭐가 1이고 여기는 여기랑 다 똑같지만 하나는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캐릭터라이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프리딕션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 더미 값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속한 리프로 갑니다. 속한 리프로 가서 그 리프에 어,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것 같으면 이제 y가 그 캐티고리칼이 되는데 그 리프에서 어떤 캐티고리가 가장 프리퀀시가 높으냐, 그러니까 모드를 쓰겠죠. 가장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졸업하고 여러분이 취업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뭐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프라이빗 섹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군대에 가고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x 값을 다 더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트리를 빌드하고 빌드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그냥 뭐 나이가 30이고 뭐 성별이 뭐고 뭐 교육이 뭐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속한 리프에 가서 그 리프에서 어떤 직업군이 제일 많은가, 그 리프에 갔더니 거의 다 그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의 프리퀀시가 제일 높고 그 리프에 갔더니 뭐 90%가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하더라. 그리고 뭐 5%가 공무원이고 5%가 군대에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그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 리프에서 가장 프리퀀시가 높은
클래스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트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이 리프라는 게 그 더미의 인터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리가 이렇게 막 트리도 이제 레벨이 이게 뭐 뉴럴 네트워크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레벨이 증가하면서 인터액션 텀의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OLS 하면서 인터액션 텀을 내가 뭐 대여섯 개까지 가겠어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트리를 빌드하면 그런 뭐 굉장히 많은 인터액션 텀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리를 빌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트리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 그 인터액션 텀이 사실 실제로는 꽤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 그 하이 레벨 인터액션을 고려하기는 이제 힘들거든요. 일일이. 그 작업을 트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트리가 그 프리딕션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차원의 인터액션이 있다면요, 실제 데이터에서. 예, 그게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y가 연속 변수면 리그레션 트리가 되는 거고 y가 캐티고리컬이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에 x가 더미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더미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약 xj가 어떤 리그레서인데 우리가 어떤 밸류를 골라서 뭐 타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더미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가지를 칠 거냐? 이 y를 그 모든 이 더미에다가 혹은 이제 더미가 아닌 경우는 더미로 이렇게 변환한 경우 그 모든 가능한 xj하고 이 possible value of 타우에 대해서 OLS를 다 합니다. 다 해서 OLS는 싸니까 금방 하니까 다 해서 가장 OLS를 작게 하는 타우 값하고 이 리그레서를 골라서 그걸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리그레서하고 이게 더미가 아니면 그 모든 가능한 스레시홀드를 다 시도해서 OLS를 또 해서 계속 그냥 갑니다. 그 트리 빌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위의 레벨에서는 그 셀이 두 개가 생기죠. 그룹이. 한 번 더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2, 4, 8 쭉쭉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트리 빌드는 시퀀셜리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 나름 옵티멀하게 한 범위를 가지고 쭉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x1이라고 하면 여기는 x1이 다 0이고 x1이 제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시퀀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가능성을 한꺼번에 고려하면 처음에 x1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나빠 보였지만 뭐 x3로 나누는 게 실패가 아니라도 좋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조인트한 옵티멀 초이스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시퀀셜리 하기 때문에 이 트리를 해서 프리딕션 하는 게 반드시 이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걸 조인트로 하기는 너무 이제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리 빌딩은 시퀀셜리 하기 때문에 옵티멀한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여기 그 우리 교재 어디에 그 한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교재 어디에? 어, 네, 여기 트리 중에 무슨 얘가 300 327이니까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마 야구 선수들 데이터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가장 위에서는 그 경험으로 이제 경험이 4.5년 아래냐 위냐 가지고 이제 선수를 나눴고 그 다음엔 이제 그 타점 런 배트인 요걸로 이제 60.5보다 아래냐 위냐 그리고 힛 117개 뭐 보다 아래냐 나눴고 그다음에 풀아웃은 뭔가 모르겠다. 여기 또 위에는 경험이 4.5로 나눴는데 여기 경험이 3.5로 또 나왔지 경험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게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돈 받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연봉일 수도 있고 어 잠깐만요. 어 이게 아웃풋이 지금 뭔지가 모르겠네요. 지금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아마 y 뭔지 모르지만 이 y 값의 그 평균일 거예요. 이 리프에서 y 값의 평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뭐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면 그 선수의 요 RBI 데이터 뭐 경험 넘버 오브 히스 이런 걸 가지고 그 선수가 여기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 선수의 y 값이 요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요 리프의 평균 값으로. 어, 예,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y가 연속일 때는 평균으로 예측을 해서 그 프리딕션 에러가 실제 그 i라는 사람의 y 값하고
그 i가 속한 그 셀의 어, 그 평균의 그 셀의 그 평균, 이게 프리딕터죠. 요 민스퀘어드 에러, 그 에러를 이제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구하고 그거를 이제 어 요 C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Y가 연속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Y가 만약에 연속이 아니고 캐티고리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프리딕션 에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죠. Y가 내가 프리딕트한 값하고 같, 같으냐 다르냐. 다르면 이제 에러가 1이고 같으면 0인데, 이 프리딕터가 그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 리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 그러면 그 모드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PCJ가 그 셀 C, 그러니까 그 리프 C에서의 그 클래스의 확률이 PCJ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높은 클래스가 그 리프의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딕션 에러를 여기다가 NC,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그 속한 사람의 숫자를 이제 곱하고 나눠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에버리지가 뭐냐면 그 리프 C에서 아니면 뭐 셀 C에서의 미스 프리딕션 프로포션인데, 이 미스 프리딕션 프로포션이 1 빼기 이제 모드로 이제 예측을 하니까 그 미스 프리딕션 프로포션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objective function을 continuous outcome에는 트리를 만들 때 이제 이거를 쓰고요. classification tree에서는 이거를 이제 쓰기도 하지만 좀 더 파퓰러한 것들은 여기 있는 이걸 이제 지니 인덱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요거를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왜 쓰는지 이유는 이제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설명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프루닝이라는 건 뭐냐면, 트리를 이렇게 빌드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너무 크거든요. 트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 빌드한 다음에 거꾸로 가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트리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트리 빌딩에. 그래서 뭐 어떤 룰을 따라 이제 트리를 빌드하는데, 뭐 여기 보면 요 t라는 게 트리를 얘기하고요. 이 트리의 그 컴플렉서티를 여기 한 매저입니다. 그래서 피널라이징하는 텀이 있고 요거를 사용해서 트리가 너무 컴플렉스하면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해서 트리를 브랜치를 이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프리딕션이 좀 더 나아지거든요. 내버려두면 트리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리프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바이어스는 적지만 이제 베리언스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민스퀘어드 에러를 줄이는데 이제 바이어스를 좀 주더라도 베리언스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트리를 작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자면은 어 여기 이제 이런 트리가 있으면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제 요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그 디테일은 내가 가우스로 트리를 프로그램 하려다가 잘 안 돼서
뭐 어디 R이나 어디 있을 거예요. R에 어디 있죠? 여러분 그거 이제 써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스트랩은 이제 뭔지 아는데 이 이제 이 CART, 그러니까 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리프가 너무 많으면 바이어스는 적지만 이제 베리언스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리언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스테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트리를 이 부스트랩 애그리게이션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부스트랩 애그리게이션을 이제 줄여서 배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용어가 좀 와닿지가 않죠. 배깅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백에 넣는다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부스트랩 애그리게이션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배깅에서의 그 프리딕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B라는 게 부스트랩 수도 샘플을 이제 인덱스하고요. 수도 샘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 수도 샘플을 가지고 내가 코베리엇이 스몰 x인 그런 사람의 경우 프리딕션을 이제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트랩 수도 샘플을 하나 놓고 트리를 빌드했다. 그러면 코베리엇 밸류가 스몰 x인 사람은 그 퍼티큘러 트리에서 그 x가 속한 셀에 가서 프리딕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셀에서의 가장 프리퀀시가 높은 클래스로 프리딕션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요게 되는 거예요. 그 수도 샘플을 다시 꺼내서 또 트리를 빌드하면 프리딕터가 또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부스트랩을 내가 만약에 100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100번 한 경우에 그 평균 프리딕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겠다는 게 배깅입니다. 부스트랩 애그리게이션. 요거는 이제 평균이니까 그 y가 연속 변수일 때 적당하고 만약에 y가 캐티고리칼이다 그러면 부스트랩을 내가 100번 했으면 100번 중에 가장 그 프리퀀시가 많은 프리딕터를 가지고 파이널리 쓰겠죠. 평균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쓰인 대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서는 에버리징이 아니라 가장 그 많이 나오는 프리딕터를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 샘플 1에서는 이 사람이 졸업 후에 사기업에서 일한다고 했고 수도 샘플 2에서는 공기업에서 한다고 했는데 수도 샘플을 100번째 했더니 공기업에서 일한다고 프리딕션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그 배깅 프리딕터는 공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랜덤 포리스트가 이거는 이제 배깅이긴 한데 대신에 이거는 전체 X 중에 일부만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지인을 다 X로 쓴다. 이럴 때 그거의 스퀘어 루트 휴먼 지인이 뭐 3만 개면 스퀘어 루트는 한 1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스트랩 샘플의 경우에 이 모든 X를 쓰는 게 아니라 랜덤리 셀렉트 된 일부의 X만을 쓰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만약에 그 X 중에 어떤 도미넌트한 그 X가 하나 있으면 부스트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그 X가 이제 그 만약에 뽑히기만 하면 그 X를 이제 그 프리딕터가
그 X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비슷하게 프리딕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스트랩 수도 샘플의 정보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X가 그 부스트랩 샘플 거기에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그 부스트랩 샘플의 뭐랄까 베리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제 이렇게 X 중에 일부를 쓰게 되면 그 도미넌트한 X가 이제 안 뽑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는 이제 그 부스트랩 샘플의 그 코릴레이션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리의 레벨이 보통은 이제 꽤 적지 않은데 이 랜덤 포리스트 할 때는 레벨을 조금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면 레벨 2, 레벨 3 그러면 브랜칭을 한 두세 번만 해도 이제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깅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들을 테니까 배깅이라는 단어가 대충 이제 뭔지는 이제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랜덤 포리스트 얘기했고 요 애더티브 모형하고 백피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덱스 모형도 다음에 하고 어, 뉴럴 네트워크 얘기했고 아 이건 내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겠어요. 아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뭐 구글 같은 거 쓰면은 구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예측하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아니면 좀 말이 틀리면 이거 틀렸다 구글에서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뭐 고치라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려면은 말을 결국 그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어,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메일이 오는데 그 이메일이 이제 스팸이냐 아니냐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팸이다 아니다는 이제 아웃컴 y 값이고 그 메일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어,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스팸 분류할 때 보면 그 리그레션 아까 말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제 메일이 들어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팸 메일의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가 굉장히 많다. 뭐 강조하느라고 막 이거 사라고 막 대문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문자로만 된 단어가 몇 개냐 이런 거 카운트해요. 그래서 대문자로 단어가 몇 개 이하면 뭐 트리를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또 뭐 그 이메일에 뭐 달러 사인이 몇 개냐 그런 걸 또 나누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팸 메일의 특성을 가지고 리그레션 트리를 트리를 빌드한 다음에 끝에 가서 뭐 리프를 만들어서 그 리프에서 이제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를 프리디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뭐 스팸을 잘 분류하는 거고 고대에서 구글 메일 쓰다가
우리 뭐 파이벅스 메일이 무슨 썼는데 그거 정말 형편없었어요. 아무리 스팸이라고 해도 계속 들어오고 참, 야, 역시 우리나라 일반 업체랑 구글은 다르구나 내가 많이 느꼈는데 어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 리그레션 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들을 이제 숫자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 먼저 이제 문장이 쫙 있으면 거기서 쓸데없는 단어, 정보가 없는 단어를 다 뺍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점도 다 빼고 어,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이제 모으겠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단어가 쭉 이렇게 순서가 쭉 있는데 이제 단어를 숫자로 리프레젠트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 베이시스 벡터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3다 그러면 001, 00이면 이게 그 이 텍스트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이제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단어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그 어떤 전체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어 100자리 문장이 쫙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제 스팸 그 메일이 있으면 거기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이메일들의 길이를 이제 통일합니다. 뭐 앞을 자르든가 뒤를 자르든가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5번인 그 텍스트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예를 보면 만약에 그 아빠라는 단어를 벡터 투 디멘셔널 벡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엄마라는 게 이렇게 표기가 됐고 맨이 이렇게 나왔고 워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만약에 이 숫자를 가지고 아빠라는 그 단어의 숫자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이렇게 쭉 가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가 그 맘하고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나와주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주면 단어를 숫자로 만드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단어를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면 숫자로 예를 들어서 투 디멘셔널로 한 다음에 이렇게 투 디멘셔널 놓고 단어들을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룹이 생기겠죠. 이런 그룹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해놓고 뭐 요즘에 연관 검색어를 뭐 그룹핑했더니 뭐 여기에 모였더라, 여기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단어를 수로 바꿔서 이렇게 투 디멘셔널리 놓고 보면 이제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투 디멘셔널리 찍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축이 뭐 패밀리 릴레이션십이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겠죠. 어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축이 이제 뭐 젠더면 젠더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패밀리 릴레이션이다 그리고 여기가 젠더다 그러면 만약에 어, 이게 엄마면은 아빠는 뭐 한 이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 축에 따라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이제 그룹핑이 이제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거를 월드 임베딩 이라고 하고 그때 나오는 숫자가
embedding vector, 어, 그 나오는 숫자를 이제 그 단어의 distributive represent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이제 성격을 이제 다른 디멘션으로 캡처하면서 그게 그 각 성격별로 이제 뭐랄까요, 그 성격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된지를 숫자가 이제 보여주겠죠. 어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 언슈퍼바이즈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거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뉴럴 네트워크이죠. Y가 있고 그 Y를 프리딕트하기 위해서 어, 한 건데, 그 뉴럴 네트워크 방법 중에 여기 그 워즈 투 1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저 뭐야, 파이썬 어디에 있을 거예요. 파이썬에.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아마 이거를 쓰면 그러니까 워드를 그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일을 할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에서 단어를 예측할 때 그 주변 단어를 놓고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 한 단어를 놓고 이제 양쪽에 나오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예를 이제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단어가 이제 한 문장에 한 5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단어를 이렇게 쭉 벡터를 가지고 이제 유닛 벡터로 5개를 놓겠죠.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단어를 이제 그 프리딕션을 할 건데, 그 바로 왼쪽 단어가 E2고 이제 오른쪽 단어가 E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운데 오는 거를 프리딕트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단어 5개가 들어간 텍스트입니다. 한 문장인데, 어, 그 5개가 들어가고 가운데 센터에 요 말을 프리딕트하고 단어를 양쪽 2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5x2 매트릭스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그 추정을 해야 되는 그 밸류예요. 뉴럴 네트워크로. 여기다가 내가 그 두 번째 단어, 그러니까 가운데 단어의 왼쪽에 있는 단어를 이제 여기다가 곱하면 요 이게 베이시스 벡터니까 베타 21, 베타 22가 뽑힐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단어, 그러니까 네 번째 단어에다가 이걸 곱하면 베타 41하고 베타 42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결국 이게 그 우리가 내가 예측하려는 단어의 왼쪽 거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오른쪽 단어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는 거의 프리딕션은 이 두 개의 에버리지로 하고요. 그 에버리지가 이제 이렇게 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에버리지로 일단 프리딕션을 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5x2 매트릭스, 이거 역시 다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파라메터인데,
어,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다가 요 그 프리딕션 한 거를 이제 곱을 하면 이 프리딕터가 요거랑 요거의 평균, 요거랑 요거의 평균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이 결과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그 로짓 펑션을 가지고 요 숫자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하면 이제 프랙셔널 넘버가 5개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런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 단어가 뭐냐를 프리딕트하는 그 확률인데 각 5개 단어 중에 어떤 게 가운데 들어갈지를 이제 보여주니까 어, 지금은 이제 요 세 번째 게 제일 크니까 요거 세 번째 단어를 제대로 찾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5개 단어 중에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를 두 번째, 네 번째 갖고 이제 프리딕션을 이제 하는데 여기 필요한 매트릭스가 파라미터가 이제 A하고 B라는 이런 게 필요를 하고요. 어, 지금 이 A하고 B를 아까 말한 이런 페널티 펑션을 가지고 아니면 이런 뭐 엔트로피라든가 아까 여기 Gini 인덱스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미니마이즈 하면서 어, 요 A하고 B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한 다음에 파이널리는 요 A, B의 요 가운데 2개 나오는 숫자에 어, 그 에버리지를 가지고 꼭 에버리지는 아니지만 그 초진 컨비네이션으로 그 숫자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워킹하는 게 신기하긴 한데 아, 그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어떤 딥 리즈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간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워드를 숫자로 이제 옮기고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아까 말한 이런 그 에리스메틱을 해가지고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쓰는 거죠. 또 그걸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플랫을 해서 뭐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아마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이 작업을 직접 할 필요는 없고 파이썬에 뭐 이 커맨드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써서 숫자로 바꿔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숫자로 재미있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예, 예, 오늘은 뭐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엉성블 러닝 뭐 이런 거는 여러 프리딕터를 컴바인해서 더 프리딕션을 좀 잘하겠다는 뜻인데, 아까 말한 부스트랩 에버리징, 배깅이나 랜덤 포리스트가 다 이런 그 앙상블 러닝의 일종이고요. 또 슈퍼 러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내가 만약에 뭐 랜덤 포리스트 뉴럴 네트워크 그걸 해서 프리딕터를 다 뽑아내면 또 그거에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가지고 더 잘하겠다. 뭐 나쁠 거 없죠. 뭐 잘 된다는 그 머신러닝 프리딕터가 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 뭐 랜덤 포리스트, 뭐 라쏘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그거에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프리딕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들지만 아마 뭐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겠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또 슈퍼 러너라고 또 부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 앙상블 러닝의 이제 일종이죠. 단어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킹리는 했고, 예, 뭐 용어는 너무 많은데 대충 된 것 같고요. 두번 클래스가 남아서 다음 주는 금요일에 하고요. 12월 초에 한번 어, 예, 한번 12월 초는 이 머신러닝을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쓰는 거 하고 싶은데 다음번에는 오늘 그 건너뛴 내용 백티티라는 게 있고 인덱스 모양 추천하는 내가 이런 걸 또 직접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문제. 내가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걸 해봤으면 잘 가르치고 대충 이제 아이디어는 알지만 안 해본 게 많아서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예,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